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똑같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육체의 거동과 재료의 거동, 유사한가. 이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좀 복잡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이해될 수 있게끔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하중이 없는 상태에서 하중을 줍니다. 스틸 바를, 스틸 막대기를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이쪽 그래프, 하중과 변이 선도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늘어난 길이를 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요점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하중하에서 변이는 이만한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중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은 요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변이가 제로가 됐습니다. 즉 늘어난 길이가 원 길이대로 그냥 와버렸다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압축 하중입니다. 즉 스틸 바를 눌렸다는 것이죠. 압축이라는 것은 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은 여기에 대응합니다. 이 압축 하중을 다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왔습니다. 즉 여기 있던 점이 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중을 없애주니까, 여기가 하중이 없는 자리 아닙니까? 하중을 없애니까 변이, 즉 늘어나고 줄어든 길이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 여기 하중이 전혀 없는 이러한 시간에는 변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중을 가해주고 있지 않으면은 물체는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육체 거동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이 정도 되면은 피곤함이 이 정도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쪽은 또 다른 종류의 육체 노동입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피곤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 여기가 쉬는 시간, 여기가 쉬는 시간, 여기가 쉬는 시간, 이러한 쉬는 시간에는 피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기만 하면은 그냥 피곤함이 없어지니까 이러한 육체 노동은 아무리 해도 이 육체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료들은 이러한 하중을 아무리 받아도 재료가 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중을 좀 큰 하중을 줬습니다. 이런 큰 하중을 주면은 작은 하중을 줬을 때는 이러한 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큰 하중을 주니까
이게 직선으로 변하던 요것이 이제 럭비공 모양으로 변해갑니다. 즉, 이 자리에서 하중을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중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변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원 길이보다 늘어난 길이 상태로 있는 거죠. 이게 영구적인 변이입니다. 지금 또 이러한 압축 하중 하에서 압축 하중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데 이 변이가 압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길이가 줄어든 요만큼 길이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 영구 변형을 한 것이죠. 한 사이클을 돌면은 이 럭비공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은 이러한 영구 변이가 물체 속에 쌓인다는 것이죠. 물체 속에 쌓인다는 이 영구 변이가 절대로 물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체의 수명이 결국은 어느 한계에서 물체가 떨어지고 부러지고 맙니다. 이제는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의 강도가 이 정도 되면은 피곤함이 이만큼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그런데 육체 노동을 이제 멈춥니다. 점점 멈추어서 여기 오면은 이게 여기에 있던 피로함이 물론 회복이 돼서 요만큼 회복이 되지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요만큼은 육체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육체 노동을 이만큼 강도를 받았는데 점점 그 육체 노동을 감소해 가면은 지금 완전히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인데도 워낙 큰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 피곤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요만한 피곤함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이 사이클, 원 사이클 하루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이만한 피곤함이 쌓인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피곤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녹초가 되고 결국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재료도 이러한 정도의 하중을 받으면은 재료도 언젠가는 부러지고 떨어집니다. 다음에 더 큰 하중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주 큰 하중입니다. 이 항복 하중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하중입니다. 항복 하중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항복을 선언한 하중인데도 그 하중보다도 더 큰 하중을 준 겁니다. 재료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이만큼 잡아당기고 또 이만큼 눌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중과 변이 선도는 럭비공보다도 더 큰 이러한 모양의 그림을 그려줘서 하중을 제거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또 이만큼의 변이가 이 변이가 하중을 제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영구 변이 이만큼의 영구 변이 토탈 이만큼의 영구 변이가 한 사이클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은 이만한 좋지 않는 변이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니까 이 엄청난 상처를 이 스틸 막대기가 받게 돼서 쉽게 부러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수명이 긴 것은 이러한 작은 하중을 받았을 때는 그 스틸바가 영구히
가지만은 요 정도 하중을 받으면은 이러한 영구 변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체는 깨집니다. 더 큰 하중을 받으면은 더 큰 영구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아지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이렇게 적은 육체 노동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그냥 잠만 자고 쉬고 나면은 그냥 피곤함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큰 그런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 이만한 피로함이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죽게 되고 더 큰 육체 노동을 무리하게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육체 노동을 한 경우에는 이 피로, 하루에 쌓이는 피로가 이만큼 쌓여서 얼마 안 가서 죽게 됩니다. 재료의 거동과 육체의 거동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굉장히 닮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